설기문의 썰, 최민계 레전드, 밀턴 에릭슨을 말한다. 새로 시작하는 팟캐스트. 여러분 모시고 그 첫 번째 문을 여놓습니다. 자, 여러분 밀턴 에릭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심리 이론가 또는 심리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심리학 공부하면은 교과서에 제법 나옵니다. 심리학뿐만 아니고 교육학에도 나오고요. 아마 또 인저 분야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에릭슨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릭슨은 서로 다른 분이에요. 일단 영어 이름의 철자가 달라요. 그리고 first name도 달라요. 이렇게 에릭슨은 원래 성이죠, 성. family name. 성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설기문인데, 설은 성이고, 이름은 기문이잖아요. 이렇게 에릭슨은 설에 해당하고, 이름이 또 다른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심리학에 알려져 있는 에릭슨 이름은 에릭슨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릭슨은 밀턴 에릭슨. 전혀 다르죠? 출신도 다르고 배경이 전혀 달라요. 물론 공통점은 다 심리학자죠. 그런데 이제 배경 자체가 에릭슨은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럽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태인이고 물론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했지만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해요. 밀턴 에릭슨이 1901년생이고 에릭슨은 1902년생이에요. 그 한 살 차이죠. 사실 출생은 한 살 차이지만 사망연도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밀턴 에릭슨은 1980년에 작고했습니다. 반면에 에릭슨은 94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4년이나 더 살았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나 또 둘 다 정신과 의사에 해당됩니다. 기록을 보면 밀턴 에릭슨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됐고 정신과입니다. 에릭슨은 의과대학 졸업했다는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이는데 의학자로 또는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과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릭슨은 정신분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밀턴 에릭슨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최면을 공부하고 최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분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NLP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턴 에릭슨은 단순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최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최면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밀턴 에릭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NLP에 있어서 밀턴 에릭슨이 없었다면 NLP가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늘날 NLP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좀 다른 형태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문제나 증상이나 병이나 특히 심리적인 걸 말합니다.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프로이드 이상으로 밀턴 에릭슨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배울 바, 공부할 바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1856년생이니까 이 두 사람보다 훨씬 50여 년 앞선 사람이죠. 그리고 프로이드도 최면을 했고, 최면을 하면서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경험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고 정신분석의 창시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의식하면 그냥 프로이드를 자동적으로 떠올리지만 오히려 그 못지않게 밀턴 에릭슨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 또 무의식에 대한 열정, 애정, 이건 훨씬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좀 어두운 부분이라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 어두운 면이라면 에릭슨의 무의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다. 발전지향적이다.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정신병과 관련한 쪽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반면에 에릭슨의 무의식의 이론은 주로 건강하고 치료와 치유 차원에서 더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발전, 자기 개발, 성공, 성취, 성장, 이쪽으로 더 많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희망적이죠. 최면이든 NLP든 이걸 공부할 때 밀턴 에릭슨의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면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그런 면에서
두고두고 공부해도 도움되고 또 공부할 게 많다. 그리고 또 밀턴 에릭슨의 치료 사례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한데 그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참고할 게 많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을 코칭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줄 때 그 사례가 굉장히 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에릭슨을 좀 제대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책을 썼죠. 그 책 제목이 이제 에릭슨 최면과 심리치료, 에릭슨 최면과 심리치료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팟캐스트 형태로 음성 오디오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들으면서 졸리면 뭐 잠을 자도 되고 그냥 명상하듯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할 것, 공부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가볍게 이렇게 인트로 얘기를 좀 해봅니다. 제가 밀턴 에릭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 접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밀턴 에릭슨이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양 선진국에는 그래도 좀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 밀턴 에릭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에릭슨하고 비교해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번거롭게 밀턴 에릭슨 이 풀네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에릭슨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경우에 따라 퍼스트네임으로 밀턴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일반 심리학자에 비해서 심리학 책에도 잘 안 나오고 뭐 교육학 책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차츰 알기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심리학과를 졸업해도 또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고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가 배울 바가 참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위대한 인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면 얘기할 때에 우리가 보통 최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면은 이름하여 전통적 최면입니다. 전통적 최면. 이 전통적 최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최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하면 클래시컬 고전적 최면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통적 최면, 고전적 최면. 그런데 이제 이 에릭슨은 전통적 최면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최면법을 개발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최면법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또 많은 환자들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에릭슨이 최면계의 공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후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따서 에릭슨 최면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그 인물 자체가 독특했고 그만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아주 창의적이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최면과 치료 방법이었다. 오로지 에릭슨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최면이다. 이래서 이제 에릭슨 최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를 배우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에릭슨만 할 수 있었지만 그거 이제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에릭슨 제자들이 또 그것을 에릭슨처럼 또 이렇게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 사람들이 또 그 제자들한테 배우고 하면서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에 NLP가 만들어지면서 왜냐하면 NLP 속에 에릭슨 최면의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NLP 속에 에릭슨 최면의 원리가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NLP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NLP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릭슨 최면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그 기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NLP 공부한 사람들한테 또 알려지게 되고 등등등등 해서 1960년대, 50년대부터지만 50년대, 60년대 특히 NLP가 개발되고 시작된 게 1975년이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넘어올수록 에릭슨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전통 최면도 공부하고
에릭슨 최면도 공부했고 또 NLP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릭슨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알게 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리조나주에 피닉스가 있는데요. 피닉스는 애리조나주의 주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제일 많지요. 저는 그 피닉스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그곳에 에릭슨이 마지막 10년 정도 세월을 보내던 에릭슨 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에릭슨의 집이 생가는 아닙니다. 생가는 아니고 에릭슨이 마지막 별세할 때까지 살던 집인데 그게 현재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릭슨 박물관, 뮤지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집이 크진 않는데 아주 그냥 평균적인 미국의 중산층의 사람들이 사는 중산층 가족이 사는 뭐 그런 정도의 집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에릭슨이 마지막 살던 집이 별세 후에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박물관이니까 그가 사용하던 여러 가지 그 유품들 그가 소장했던 책을 비롯해서 심지어 뭐 메모지까지도 볼펜까지도 다 보관이 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제가 관람을 해봤고 또 애리조나 자체가 사막의 아주 큰 도시인데 뭐 나름대로 이제 대도시니까 볼만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밀턴 에릭슨이 오랫동안 살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 그대로 있고 박물관으로 개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닉스에 한번 가볼 만하다. 그리고 에릭슨 재단이 또 있어요. 파운데이션. 그래서 저는 박물관도 구경하고 재단도 한번 구경하고 구경이라는 이상하지만 한번 방문해보고 이런저런 이유로 몇 차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요. 그런 얘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으면서 또 다양한 에릭슨의 치료 사례, 그 다음에 에릭슨 최면의 원리들 이런 것들 간간히 말씀드리고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반응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편을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에릭슨 선생님의 진료실입니다. 진료실이고요. 왼쪽 의자는 에릭슨 선생님이 앉아있던 자리고 맞은편 자리는 환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이 사용하던 책상이고요. 유품들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록지겠죠. 스탬프입니다. 스탬프. 펜. 가족사진. 이런저런 소품들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 조각상 여기 있고요. 우리가 쌓여오던 책들 아주 많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책들이고요. 오래된 책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릭슨은 환자들을 돌보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